3-1편에 이어서 여성의 고유 역할에 상응하는 남성의 고유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고유 역할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생리와 임신, 출산, 수유입니다. 구분의 이유는 역할 수행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인 반면 임신, 출산, 수유는 임신한 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응하는 남성의 고유 역할도 각각 달라야 합니다. 생리와 병역. 먼저 생리에 상응하는 남성 고유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를 위해 생리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의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지속적인 하혈로 대표되지만 그 외에도 하복부 통증, 힘없고 뻣뻣해지는 몸 상태, 예민해지는 기분, 설사, 소화불량, 불면증, 몸살, 두통, 요통, 빈혈 등 수많은 신체적 반응을 수반합니다. 신체적 반응의 내용과 정도는 개인차가 크고 개인도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는 고통 외에도 생리대, 진통제 등 상당한 비용 지출도 발생시킵니다. 이와 같이 생리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생활의 불편함, 그리고 시간 소모와 비용 지출을 치러야 하는 큰 부담입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는 나이를 평균 12에서 50세로 볼 때 약 38년간 월 1회, 약 3에서 5일씩 생리를 하게 됩니다. 생리 기간을 평균 3일로 잡고 임신 기간은 무시하여 일생 동안 총 생리일수를 계산하면 1368일이며 이는 3년 9개월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상태를 갖추기 위해 천부적으로 여성에게만 부여되고 여성 모두가 항상 감내해야 하는 필수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응하는 남성 고유 역할도 모든 남성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후대를 이을 수 있도록 가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비되어 역할 분담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유리한 남성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근본 목적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별적으로 가정을 이뤄 살아가므로 자연스레 남성이 각자 자신의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남성이 가정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특화된 신체를 타고났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유리한 신체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협업을 하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일을 남성들이 함께 모여 군대에서 하는 것일 뿐 근본 이치는 자연 상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가임 기간 내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생리와 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야 하는 병역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지닌 역할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응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가 각각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형평성 있는 의무 배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잘 어울리는 역할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리는 사회적 의무는 아니지만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생리와 병역이라는 낯선 조합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리와 병역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남녀 공이 일생 동안 생리를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을 택할 사람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생리가 병역에 비해서 결코 덜 힘들거나 덜 부담스러운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생리는 남성의 병역과 맞먹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부담을 갖는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생리에 대비되는 남성의 고유 역할은 병역의 의무이고 반대로 남성의 병역의 의무에 대비되는 여성의 고유 역할은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유 역할 크기의 균형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사회의 상황에 따라 필요기간이 달라집니다. 전쟁 위험도에 따라 복무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지역에서는 아예 의무 복무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단지 유사시의 징집에 대비해야 할 뿐이며 이 경우에 남성의 고유 역할은 이행되지 않게 됩니다. 사회 내부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은 사회가 직업 공무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별 고유 역할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성별 고유 역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고유 역할에 대해서
사회의 보상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상의 방식은 지원금 지급이 적합합니다. 즉, 고유역할 수행기간에 연동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유역할 크기의 불균형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역할 수행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게 되며 병역의 의무가 없는 사회에는 생리지원금은 있으나 병역지원금은 없게 됩니다. 생리지원금은 평균적인 초경과 폐경 나이를 기준으로 일반화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원금은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의무복무 군인의 월급도 병역지원금의 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단위기간당 지원금 규모는 병역지원금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리는 경제활동과 병행이 가능하지만 병역은 불가하며 단위기간당 역할 수행 시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의 방식으로서 군복무 취업 가산점이나 생리휴가 등은 부적절합니다. 그것은 역할 배분의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취업 가산점은 역할 요구 역량과 무관하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고, 생리휴가는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여성의 역량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녀 고유 역할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 병력이 절대 부족한 경우에는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그 경우에도 여성의 고유 역할에 해당하는 만큼 남성보다 적은 의무기간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수유와 산모와 아기 건강 지키기. 다음으로 임신, 출산, 수유에 상응하는 남성 고유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3-3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